그 6가지를 가지고 제가 쭉 해보니까 은퇴 인력을 활용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제가 국책연구기관에 은퇴를 해보니까 실감이 나서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게 은퇴 고경력자들이 지금 여기 우리 세종시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옆에 대덕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과학기술계하고. 이 과학기술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잘 안 될 것 같지만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려가는 것들은 우리가 고경력 지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활용하는 것을 어디서 하겠느냐. 세종시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학력자의 유학의 초중등 돌봄 기회 참여 창출, 이거는 그냥 참고로 그 세종시 정책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 육성과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 창출,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MBA 프로그램을 왜 우리는 운영할 수 없을까? 세종시 이제 여기 공동 캠퍼스에서 저런 프로그램 단위로 아주 세계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을까? 그런 그 출신들이 해외 유학도 가기도 하고 또 기업의 그 해외 진출을 돕는 첨단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그 새 정부가 들어와서 세운 그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그 인력과 일자리에 관련된 사안들을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이제 이 정부가 들어온 정책들은 향후 정책이 될 테니까 향후 정책으로 이렇게 이름 달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항상 우리나라가 문제가 그 많은 그 식자들이 이야기하지만은 지역 균형 발전이 그동안에 하느라고 노무현 대통령 때 하던 게 아직도 하고 있는데 수도권으로 인구가 아직 밀집되어 있는 상태는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현상, 그게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아울러서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대안의 그 쟁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안을 조금 이야기해 볼까 이렇게 하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세하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못할 것 같고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력이라 하면 통상 인구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성례입니다.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활동 인구,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도 경제활동 인구, 그 다음에 실업자, 취업자, 이런 형태로 이제 경제학에서 하는 그 기본 툴이고, 그게 그 국가 정책에 있어서 중요하게 나눠보는 그 정책 바로미터가 되겠죠. 그런 이제 지표들을 보면 해가지고. 그래서 인구는 최근에 10년간의 정부 청사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근데 지금 오른쪽에 푸른 막대로 보시면 나오고 약 38만 명까지 지금 여기 주민등록 행자부에서 하는 주민등록 거기에 관련된 정책인데 올해 6월까지가 지금 저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약 38만 명을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제가 다른 여러 지표가 있지만 고령화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은 이유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줄어들지만 고령화가 굉장히 큰 문제로 등장해 있습니다. 지금 2050년 이전에 벌써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고갈 상태에 갈 것이다 이런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번 정부도 아마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령화 지표로 보면 빨간 선이 지금 전국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에 11.7에서 쭉 하니 이제 2022년 6월에 17.6%로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여기에 고령화는 밑에 아래 당구장 표시에 해놓은 것처럼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거든요. 총 전체 인구에서. 그런데 세종시는 초기에 적어도 2012년, 13년도에는 보면 전국보다 높았죠. 이게 아마 시골 지역에 고령화가 젊은 사람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에서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2021년, 2022년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전국하고는 상당히 많은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세종시가 상당히 이제 젊은 연령의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인구와 취업자 중에 학력 수준이 이게 이제 인적 자원의 질적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거는 주로 이제 대표적인 지표가 학력이니까 학력으로 이렇게 보면
대략 제가 빨간 선으로 나타나 있는 걸 보면 전국하고 이 서울보다도 이 세종시가 학력이 높습니다. 지금 그 대학 이상이 38.3% 되니까 상당히 이제 높죠. 전국이 15세 이상 중에 29, 38, 약 10% 가까이가, 9% 가까이가 높고, 취업자는 도 역시 이제 높습니다. 이렇게 세종시가 고학력자가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런 정부 청사 이전 문제도 있긴 하지만은 그에 따른 이제 세종시의 향후의 인력 구조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이제 하나의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하고 인력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학생 수는 이게 뭐 큰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없지만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학교는 유치원이 62개니까 뭐 전국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조부시얼인데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은 뭐 4개 정도고 4개 중에 하나는 또 2년제 전문대학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우리 아직까지 세종시가 이제 확장 단계에 있으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또 지금 저쪽에 대학 부지 특구에서 또 저쪽에 부지에서 공유대학 설치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한번 좀 더 살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대비 학생 수 비중은 세종시가 상대적으로 이제 높다 하는 게 저기 아래 나와 있습니다. 빨간 막대가 지금 이제 세종시고 푸른 게 이제 전국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18.8%, 13.7% 차이가 나고요. 대략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초등학교가 좀 높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아직 세종시가 이제 연령대별로 초등학교 학년기에 가진 부모들이 많이 이주해왔다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아직 이건 제가 뭐 통계를 정확하게 뽑지는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초등학교 교육부터 이게 이제 비중이 높다는 거는 여기에 정책적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는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용과 실업입니다. 지금 앞에서는 전체 인구로 가지고 이렇게 봤지만은 교육과 인구 문제인데, 고용은 산업에서 이게 산업의 인력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고 맞물려 있는 지점입니다. 고용이라는 거는. 그래서 세종의 전체 고용률은 전국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76.1%로 전국의 62.9%보다 좀 높죠. 근데 반면에 이제 청년 고용률은 좀 낮은 걸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죠. 한 2% 정도가 낮은데, 이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와서 직장을 잡기가 세종시에는 쉽지가 않은 이런 구조라고 현재는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젊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산업 구조 구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실업률은 보면 전체 전국하고 비슷한데, 청년의 경우 실업률에는 또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좀 의심스러운, 제가 추측하기로는 많은 청년들이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대학 졸업 후에 첫 직장을 그쪽으로 잡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공서 자료에 보면 이제 노동부가 하는 공서 조사 자료에 보면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그 다음에 고용 형태는 대략 임금 근로자 중에서 상병직 근로자 비중이 세종시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우리 지역이 좀 낮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 별표해놓은 임금 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는 개념입니다. 통계청에서 통계를 분류하기 위한 개념들이니까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 및 종업원 현황입니다. 이 사업체 통계조사는 앞에 제가 인구조사는 2022년 6월 중등록 인구로 통계청에 나와 있는 걸 정리를 했지만은, 이 사업체에 대한 조사는 통계청에서도 2019년이 지금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올해 조만간 이제 좀 통계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최근 통계를 보지 못해서 이게 조금
세종시에서는 보면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좀 보면 세종시 사업체는 그 18,041개, 종업원은 125,400명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0.4%, 0.6%에 불과하니까 아주 뭐 이게 미미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기업의 비중은 또 상대적으로 높다 하는, 우리 저기 주변에 인근에 이게 산단 이런 데 가보면 제법 공장들이 큰 게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비중은 또 높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지표만 보면 좀 알 수는 없는데, OECD 자료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에서 보면 노동 생산성이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과 대기업 250인 이상 대기업 노동 생산성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멕시코 다음으로 서비스하고 이렇게 큰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한다면 중소기업이 근로자 비중이 높다는 이야기는 임금 소득이 낮은 계층에,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은 쪽에 그 많은 그 인력들이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산업 정책을 하더라도 중소기업도 그냥 중소기업이 아니라 그 고생산성, 그게 고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라 한다면 곧 이제 좋은 일자리가 그게 생산성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에 우리나라 정책 논의에서 생산성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논의한 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는 이제 정책으로 삼아야 될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력 및 일자리 현황, 이것도 이제 이게 2019년 자료인데, 분포를 보면 대략 기업 분포를 보면 저렇게 제조업, 도소매 제조업, 숙박업 막대가 높은 이런 정도로, 이건 세종시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올드된 데이터일 수도 있고, 새롭게 이제 세종시에서 한번 만들어져 있는 자료를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를 보면 이렇게 압도적으로 제조업하고 교육 서비스, 공공 쪽에, 공공국방, 사회보장 이쪽에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대졸자의 지역 이동이 어떠하냐. 이렇게 지금 세종시가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대학이 4개밖에 없습니다. 4개밖에 없고 전문대학이 하나 있어서 그냥 대전, 세종, 충남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본 자료를 제가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 데이터인데 좀 낡은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한번 보면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 지금 대전, 세종, 충남 지역으로 취업하는 거는 42%에 불과한, 나머지가 다 23.8%, 29.1% 다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동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청년층들이 수도권으로, 또 뭐 수도권에 이쪽이 가까우니까 더 이동하기 쉽겠지만은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해 있고, 지금 현재 수도권이 한 51%가, 인구의 51%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느 계층이, 인구 구조 중에서도 고령화 시대에 어느 연령층이 많이 가느냐, 또 어느 학력 계층이 많이 이동해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인재 유출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세종시로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거는 이제 새롭게 우리가 모색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부 및 세종시의 향후 정책에 대한 걸 좀 보면, 제가 뭐 세종시 정책들을 과거 세종시 시장께서 많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던데, 과거 정부 것보다는 신정부로 이렇게 이제 했으면 찾아봤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는 대략 6대 국정목표에서 20대 국민 약속 110개 국정과제, 이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21개 실천과제인데, 이 중에 일자리와 인력하고 일자리 관련된 과제가 제가 제 기준으로 이렇게 보니까 25개 정도가 됩니다. 25개 정도가 되고, 이게 이제 자세하게 밑에 적어 놓은 거는, 제가 뒤에 첨부, 이 파일에, 보고서의 첨부의 뒤에다가 이렇게 쭉, 주요 내용까지 넣어 놨는데, 대략 보면, 고용부와 교육부가 약 5개로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되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산업부가 한 2개 정도, 주로 산업
산업부에서는 일자리, 이름은 일자리 붙어 있지만 산업정책의 한 일환으로 인력을 보는 방점이 산업에 가 있는 거고요. 복지부 쪽은 또 복지정책을 위한 인력,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고용부나 교육부는 상당히 이제 인력에, 인적 자원 인력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이렇게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23, 24가 산자부 2개, 복지부 한 4개 정도 되는데 뒤에 4개네요. 25, 44, 45, 46번 중기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용부가 5개 되는데 고용부 정책은 주로 직업훈련 정책을 빼고 나면 나머지 다 이제 고용 안전망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실업 관련된 거. 이게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실업을 어떻게, 안전망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는 인력 정책으로 크게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포용 정책을 감안을 한다면, 또 생애 단계의 삶을 감안한다면 이런 이제 안전망 정책도 이제 중요하게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국정목표 4에 보면 이게 이제 과기정통부하고 교육부가 중요하게 들어와 있는데, 과기정통부가 상당히 인력에 대해서, 고급 인력에 대해서 많은 그걸 하죠. 우리가 대전에, 대전 세종연구원이시니까 대전에 계신 분들은 거기 대전에 25개 과기의 연구기관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장도 많은데, 아이템을 보면 2개 딱 있습니다. 이번 정부 바뀔 때도 과기부, 교육부 없애고 과기부를 살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여기에 이제 인재 양성이 이제 들어있는데 주로 R&D 정책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인재 정책이 숨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R&D와 HRD 문제가 어떻게 같이 볼 것인가 하는 게 아직까지 10몇 년 전부터 해서 그게 지금 분명하지가 않은 게 우리나라 이제 현실인데, 그 정책을 좀 더 더듬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가 이제 5개 정도로 이게 정책이 있는데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등 해서 대체적으로 신산업 관련된 인력 양성이 이제 81번이고, 나머지는 보면 또 이제 포용 정책에 가까운 정책들로 학습 혁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구호만 무성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시대,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했는데 적어도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여전히 지금 지방에서 대학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는 깊숙하게 논의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전체 중요한 것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4월 며칠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발표한 게 15대 국정과제 제시했는데 여기에 이제 한 6개 정도, 그 중에 한 5개 정도가 핵심적으로 이렇게 지방 정책하고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지역균형발전인가 지역 특성화 발전인가 이 이름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재조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토의할 때 좀 많은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위에 지역균형발전제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지역균형발전이고, 나머지는 20대 국민 약속 중에 일자리와 이제 인력에 관련된 것들을 쭉 했는데 이렇게 배열이 됐습니다. 대략 보면 한 21개 정도가 상당히 깊게 관련이 되더라 하는 정도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각각들이 각각으로 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인력 정책이긴 한데 따로따로 각각이 되어 있더라. 번호가 다르면 다른 걸로 되어 있더라. 사실은 서로 관계성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찾아야 되는 문제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 시정 과제는 좋은 정책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구체화하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자유구역 지정에 있어서 하면 이게 이제, 대전, 세종 이 산업이 어떻게 구축이 되는가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일자리 문제가 청년층을 수용하는 문제가 이제 산업하고 굉장히 밀접한데, 이게 이제 2-1에 나와 있고요. 또 글로벌이라는 창업 빌리지 조성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되게 강조하고 싶은 건 글로벌 인재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마침 세종시에는 이게 제목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창업 빌리지 조성에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리 나가는 부분, 인력이 수반대가 같이 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아직 이제 약간 부족한 것 같고 공동 캠퍼스가 있고 세종 도시 첨단 산단 등이 이제 밑에 그 별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 캠퍼스에서는 그냥 6개 대학 들어오는 것만 지금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이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 밑그림이 어떻게 되고 전체 운영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그림 속에서 각 대학들이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그림을 지금 세종시가 아직 이제 민선 시작 단계니까 그런 그림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그거를 이제 그려야 8년 지금 9년 세종시 아까 인구 구조 볼 때 이렇게 변화 오는데 나머지 기간에 이제 50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그 작업들이 아주 중요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융복합 특성화 단지 조성 이런 것들은 뭐 기존에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또 직장맘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본 거하고 많은 정책이 좀 잘 맞추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의 비중이 전국에 비해서 높다 그러면 이런 정책들이 따라가줘야 되고 특히 돌봄하고 이게 일가정 양립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유보 통합 이야기가 교육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거리인데 그냥 유보 보육을 돌봄으로 그냥 보고 또 돌봄이라면 영유아 돌봄하고 노인 돌봄하고 두 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돌봄은 그냥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도지만은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유보 통합 이런 그 관점을 새롭게 볼 때는 세종시에서 시도해 보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인적 자본 투자 관점에서 재호 확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컸을 때 상당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관점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여기 자유특구 지정 추진 뭐 이게 이제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하기보다는 이제 일자리하고는 조금 들어있지만 관련성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주로 우리 국책연구단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쪽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기능하고 같이 어떻게 움직일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7-5에 있는 6개 대학 입주 조기 개원 정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 서울대, 충북대 해가 들어오는 6개가 있고 지금 아마 여기 세종시에서 나와 있지 않은 거는 교육부에서 하는 대전, 세종, 충남 다 됐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그 지역에 아라에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 캠퍼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공동 캠퍼스 설치는 세종시가 주도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육부가 필요하지만은 예산이 지금 무재단으로 가서 충남대학이 지금 이제 주관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세종시에서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거기 세종시가 참여하고 있죠. 정정화 과제는 제가 6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인재현실이 많다 앞에 하는 거 이게 정점이다는 거 앞에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거고요. 글로벌 인적 자원 양성에 부재하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 역량 간의 융합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새로운 과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활용하는데 질관리 체계가 없더라 하는 이야기고. 고령화에 대비하는 고령 인력 활용 문제, 정년 연장 이야기가 곧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대응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물론 세종시는 아까 수치가 좀 낮았죠. 그래서 이제 정부 부처 정책의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게 과연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세종시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 대안적 논의로 6가지를 가지고 제가 쭉 해보니까 은퇴 인력을 활용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국책연구기관에 은퇴를 해보니까 실감이 나서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은퇴 고경력자들이 지금 여기 우리 세종시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옆에 대덕 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과학기술계하고. 이 과학기술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잘 안 될 것 같지만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려가는 것들은 우리가 고경력 지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활용하는 것을 어디서 하겠느냐. 세종시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학력자의 유학의 초중등 돌봄 기회 참여 창출, 이거는 그냥 참고로 세종시 정책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 육성과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 창출,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MBA 프로그램을 왜 우리는 운영할 수 없을까? 세종시 여기 공동 캠퍼스에서 저런 프로그램 단위로 아주 세계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을까? 그런 출신들이 해외 유학도 가기도 하고 또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첨단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기술 융합 통한 지역 발전 구축인데 여기에 제가 이제 산업연구원하고 실정 허브 구축을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적었는데 이게 세종시에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제 대학 지자체 협력사업 거기도 한 줄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연구개발 실정은 많은데 연구개발 이후에 이제 이게 사업화 단계에 실정하는 이런 것까지 확장을 해서 제대로 한다면 이게 이제 기술, R&D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화할 수 있는 것을 토대를 마련해야 되고 특히 대덕, 세종 이쪽 지역에 기업하고 인력 양성 부분이 상당히 단절되어 있는 부분을 좀 연계시키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인적자원 질관리 체계 구축인데 요거는 제가 우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썼는데 대학하고 기업하고 유관기관이 이렇게 질관리할 수 있는 정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들이 지역 단위에서 필요할 거로 봅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어떤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냥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가 아닐까 이제 이렇습니다. 이거는 스타디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과 인적자원 개발의 조화, 아까 R&D와 HRD의 조화가 어딜까 하는 대덕과 세종의 조화가 뭘까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왜냐면 스템 교육 같은 것도 스템 교육 이런 것도 있고 대학 지자체 협력 사업들이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7번째 중요한 건데 이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충남 자문할 때도 많이 그런 걸 했었는데 중앙부처가 기획을 하고 지방은 집행을 하는 구조에서 지역 주체적으로 좀 총괄 조정을 하는 예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좀 재확립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전에 NIS 개념에서 대덕특구가 있으면 대전시가 그냥 거기에 크게 개입하지 않고 여태까지 한 50년 동안 온 거 구조인데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보다는 지금 세종시가 왔기 때문에 이거를 총괄 조정 기능을 세종시가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찾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